예,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녹화를 계속 하고 있고요. 한 번에 리드미컬하게 간 적이 없어 이게. 중간에 제가 선을 한번 만졌다고 녹화가 실패가 되나요? 아무튼 11주차 강의고요. 여러분들 저번에 시간에 도로교통법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뭐 그 텍스트나 이런 걸 좀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에 동영상만 봤는데 중간에 끊긴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올려드렸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먼저 저작권을 해볼까요? 아무튼 해보고 그게 되면은 따로 그냥 다시 올려드릴게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서요. 우선 그 수업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오프라인 강의는 한 번 했어요. 저번 주에 한 번 했는데 제가 강의를 좀 잘못 알기도 했고 뭐 학생분들도 좀 잘못 알고 갔던 분들도 계시고 기다렸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거기 원래 강의실에 오셨던 분이 본인 빼고 없었다 뭐 이런 거 보니까 수업 참석하신 분들이 원래 제가 늦어서 다 가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소수의 인원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어저께가 아니죠. 저번 주에 고민을 해본 결과 시간 때문에 그러나 해서 이번엔 우선 1시간을 뒤에 늦게 했어요. 뭐 1시간을 뒤에 늦게 한다고 해서 그때로부터 2시간 한다는 건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편의에 따라서 볼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뭐 어차피 온라인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시면 온라인 강의를 굳이 안 들으셔도 될 정도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뭐 온라인 강의에서 쓸데없는 말 많이 하죠. 오프라인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데 뭐 한 명만 있어도 뭐 하는 거는 뭐 하는데 2명 있어도 하고요. 3명 있어도 하고 뭐 10명이 안 돼도 할 수는 있어요. 하는 거 자체는 상관이 없는데 강의실도 되게 넓더라고요. 그래서 반 정도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른 여건상 이렇게 했죠. 제한을 뒀죠. 제한을 뒀는데 그 제한 사항에 맞춰 보더라도 뭐 격주로 오셔도 상관없을 정도가 되긴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싫어하시겠죠. 그렇게 오시고 싶으시면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강의 듣고 싶으면 들으시면 되는데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 일정이나 이런 부분을 다 고려를 해서 이번엔 1시간 늦게 해보고 만약 근데 그래도 비슷하다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강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제 역할은 해야 되고 뭐 제가 그렇게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힘들게 들으러 오시는데 이렇게 맞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이번 주는 공지한 대로 진행을 하고요. 15일은 지금 일반적인 오프라인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휴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온라인 강의로 올려드릴게요. 15일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1월 달이 재판이 엄청 많이 지금 스케줄이 복잡해졌어요. 제가 그래서 다른 걸 다 빼고 한 번은 휴강을 할 수밖에 없는데 휴강을 할지 온라인으로 그냥 올려드릴지 그거는 이번 주 보고 결정을 할게요. 이번에 좀 일찍 올려드릴게요. 휴강을 하게 되면 22일부터는 꼭 나오셔야 됩니다. 오프라인 강의 혹시나 못 나오시게 될 것 같으면 꼭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뭐 이런 오프라인 온라인 강의 가지고 불이익을 주고 뭐 이런 게 저는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또 시험에는 민감하시잖아요. 성적에는 다른 건 민감하지 않으신데
제가 강의를 하고 못하고 뭐 이런 거보다 시험 성적이 더 중요하시니까 여러분의 입장도 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근데 제가 할 일은 또 해야 돼서 여러분도 좀 감안을 해주세요. 예. 서로 불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했으면 좋겠네요. 이게 뭐 전공 수업도 아니고 그런데 아무튼 수업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시험은 나중에 따로 시험 볼 내용을 그 시험 볼 회차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범위를 전부 다 보기는 힘드시죠. 다른 시험도 준비하셔야 되는데 다 보기 힘드시고, 아마 온라인으로 하지 않을까.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보게 되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 정도 강의식 그러면 MP117 한 150석 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한 번에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그건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아마 온라인으로 볼 가능성이 높긴 할 것 같은데, 뭐 그러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계속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못 해드리고 있어서 이번 주에는 아무튼 결정을 해서 뭔가를 해드리든지 할게요. 영화도 못 보고 뭐 그래서 감상문을 쓰라고 하긴 또 그래요. 예. 아무튼 과제물도 제가 좀 고민 좀 해볼게요.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예.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도로교통법 관련해서 오늘은 강의를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이제 뭐 여기에서도 영상을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살인미수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린 살인 예비죄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11월 6일 날 11월 6일 얼마 안 됐죠. 그 영장을 들어갔는데 여러분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20대 중반인데 20대예요. 이제 갓 졸업한 남자친구랑 싸우다가 남자친구를 죽였어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지금 기각이 된 것 같아요. 오늘까지 원래 연락이 와야 되는데 따로 알아보지 못하고 주말이라 좀 안타까워요. 이제 뭐 다투다가 그런 경우인데 뭐 지인분들하고 한 넷이서 술을 마셨나 봐요. 집에서 밖에서 마시고 늦게까지 마시기가 어렵고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집에서 마셨는데 좀 일찍부터 마셔가지고 새벽 3시까지인가 마셨어요. 둘 다 만취겠죠. 거기 계신 분들도 다 만취일 거고 뭐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으시니까 당연히 체력적이나 이런 건 되실지 몰라도 취하지 않는 건 아니죠. 취하다가 좀 다툼이 있었나 봐요. 근데 여성분도 장난을 친 건데 왜 화를 내냐 뭐 그러면서 항의를 하고, 남성분도 거기서 좀 참았어야 되는데 남성분이 여성분을 때립니다. 때려서 이제 화가 났죠. 뭐 당연히 남성분이 여성분을 때리니까 주변에 같이 있던 지인분들은 남자를 말리는 게 맞죠. 당연히 남자를 말렸어요. 근데 이 여성분도 거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러면 뭐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뭐 그렇지 못하고 칼을 들고서 던졌어요. 근데 실제 맞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을 것 같긴 해요. 뭐 고의적으로 남자친구를 죽이려고 그러진 않았겠죠. 칼을 던져서 사람을 맞춰서 죽인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아시겠지만 칼을 던져서 사람을 맞히는 것 자체가 어렵죠. 근데 참 애석하게도 근데 맞으셨어요. 그것도 가슴 쪽을. 뭐 119 부르고 했는데 과다출혈로 후송 도중에 병원 이송 도중에 이제 사망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체포는 됐죠. 체포되고 조사를 받는데 뭐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막 이걸 인식하고 이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접견할 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이제 계속 물어보는 게 진짜 죽었냐고 계속 물어보고 그거를 인정하시기 어려운 상황이고 뭐 그런 거겠죠. 예,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좀 그러니까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죠. 본인 입장에서도 이제 그 대부분 그럽니다. 예. 뭐 살인 같은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일어난 사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을 정도로 그 이건 대범하다 이런 문제는 아니죠. 예. 사이코패스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진 않죠. 누구든지 뭐 겁을 주고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위협은 할 수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한테 상해나 어떤 해를 입히면서 죽게까지 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잠깐은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잠깐은 거의 우발적인 거죠.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죽여야 되겠다 뭐 이런 경우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예. 제가 해본 살인 사건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술 때문에 많이 일어나죠. 저도 술을 자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직은 이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술을 꼭 먹어야 되는 상황이 많진 않으니까 지금 뭐 다 많이 바뀌어서 사회생활 할 때도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긴 해요. 없긴 한데 그래도 주변 친구들이나 이렇게 하면은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할 텐데 그럴 때 자제를 잘 하세요. 자제를 잘 하실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이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아니 어떻게 볼 때는 뭐 술을 아예 못 드시는 것도 하나의 뭐 그 예전에는 이제 술 못 마시면 뭐 술도 못 마시냐 뭐 이랬지만 요즘엔 그런 거 없잖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제 모르겠어요. 뭐 대학생분들 요즘 생활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은데 못 마시면 제가 못 마시는 거니까 안 마시는 게 아니라 차라리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술은 좀 자제하시면서 혹시나 화가 나시고 그러셔도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시는 게 나아요. 회피하시는 게 그게 아무래도 혹시나 오늘 일에 대해서 그런 일 발생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 영장 얘기는 되게 많이 해드리죠. 있을 때마다 살인 사건은 보통 없으니까요. 이번에 특히 나이도 어리고 뭐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 그래서 좀 더 안타까웠어요.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도로교통법 볼 건데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동을 하면 안 되는데. 도로교통법 관련해서 이제 말씀 이거 시작하기 전에 그 여러분들 이제 과실 비율 같은 거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가 사고가 나면은 과실 비율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주는입니다. 당연히 보험사에서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보험 책임보험도 안 들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나중에 과태료 물고 막 이럽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보험으로 처리는 하시는데 내가 잘못한 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내가 그 상대방보다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냐. 실질적으로 보는 돈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할증되니까 그런 불이익은 있긴 하지만 보험사에서 나가는 돈도 본인이 잘못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아서 항의를 많이들 하시죠.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왜 내가 더 책임을 져야 되냐. 뭐 이런 사고에 대해서 왜 내가 잘못했다고 이 책임을 져야 되냐.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궁금하시면 그 분쟁조정 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어요. 과실비율 그런 게 있는데 그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항목이 되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고속도로, 국도, 일반도로, 뭐 2차 도로, 1차 도로 그리고
앞으로 갈 때, 뭐 뒤로 갈 때 차가 이게 뭐 보행자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가 앞에서 오는 거를 치었을 때 아니면 보행자 뒤에서 치었을 때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되게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뭐 그런 거 한번 보시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나 이제 차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사고가 나시거나 어디에서 내용을 보고서는 이 과실 비율이 왜 이렇게 될까 궁금하시면은 그 판례나 이런 거 아니면 그 전에 다른 사고 내용이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잘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 한번 보시면 괜찮아요. 예, 그러면 이해가 좀 잘 돼요. 그래픽도 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보기 쉽게 해놨어요. 보기 쉽게. 본인이 뭐 사고가 발생한 지점 같은 거를 대입해가지고 약간 산수처럼 수학은 아니죠. 산수처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 해놨으니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면 되는데 보여드리면 바로 중간에 또 끊고 해야 돼서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보여드릴게요. 사이트에서 그냥 보여드리면 되니까. 나중에 아니면 그것만 따로 올려드릴게요. 온라인 강의에는 몇 대 몇. 유튜브를 이제 다 검색을 하면서 혹시나 이제 보여드릴 영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한문철 TV가 가장 많이 나오죠. 네. 근데 혹시 저작권에 문제 생길까봐 지금 웬만하면 뉴스나 뭐 이쪽만 문제가 안 될 만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도로교통법 보고 좀 더 볼 수 있으면은 형사까지 약간 보고 넘어갈게요. 우선은 이거는 좀 옛날 거예요. 2016년도인가 그때 뉴스인데 보복운영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가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3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 이를 지켜보던 뒷차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운전자에게 돌진합니다. 35살 이모 씨가 차선 변경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던 상대 운전자를 홧김에 차로 들이받은 것.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는 일시적인 기억 상실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단순한 보복운전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해자가 자칫 죽을 수도 있다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이 씨.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씨의 차가 중형급 승용차로 사건의 경우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보복운전으로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로 처벌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살인 미수죄 적용으로서는 가벼운 처벌이거든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살인 미수를 의율했지만은 그 실제적인 처벌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본 거죠. 피해가 없는 단순 보복운전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엄벌하기로 한 당국은 이달 말까지 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합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예, 뭐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보복운전이긴 한데 살인 미수가 적용돼서 좀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죠. 여러분 차량으로 뭐 상해를 입힌다던가 뭐 협박을 한다던가 그러면 차량은 되게 위험한 물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특수가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상해를 일으킨 거하고는 당연히 달라요. 방금 전에 보셨겠지만 차량으로 추돌해서 8주가 나오면은 정말 크게 다친 겁니다. 보통 분쇄골절이나 이 정도까지 아마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이게 사고도 사고고 피해를 입은 것도 피해를 입은 거고 당연히 가해자는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게 여러 가지 손해가 있어요. 형사상 처벌을 받는 건 형사상 처벌이고 저 정도 8주 정도고 만약 후유장애까지 있다고 그러면 상당한 금액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당연하겠죠. 지금 뭐 그냥 잠깐 본 거지만
그 나이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피해자가.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가동연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까지 해서 노동력 상실률을 계산한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일시수익,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8주 정도 나왔으면 당연히 형사상도 문제가 되니까 지금 살인미수까지 갔잖아요. 정차한 상태에서 앞에 이제 사람이 있는데 누가 봐도 저건 일부러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거죠. 예. 그리고 앞 유리창이 다 깨질 정도면은 상당히 심한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거까지 다 고려했을 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뭐 생각하시면 그렇겠지만 형량은 낮긴 해요. 예. 합의를 봐서 그런 거 맞아요. 제가 볼 때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마 합의를 보지 못했으면은 뭐 실형이 나와도 이상하진 않죠. 뭐 실형의 집행유예인데 실제 집행유예 없이 그냥 실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에요. 분노조절장애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양형사유에 그렇게 막 포함을 시켜주진 않아요. 근데 방금 전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부터 뭐 치료를 받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 볼 사정이 있거나 하면은 그럴 때는 이제 참작을 해주기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참작해주지는 않아요. 분노조절장애 있다고 처벌을 경하게 받으면 그러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병이긴 하지만 정신질환이 하나의 질환이잖아요. 예, 병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양형사유로 다 고려하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다 고려를 하진 않는데 우선 살인미수가 좀 적용된 게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달라서 보여드린 거고요. 보복운전이죠. 보복운전으로 가면은 처벌을 상당히 중하게 받습니다. 뒤에 다른 거 뭐 맨날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시긴 하셨을 텐데 이런 경우도 처벌을 중하게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 도로를 우선 먼저 볼게요. 도로법, 유료도로법, 농어촌 도로정비법, 그 밖에 현실적 부투정 다수가 사람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사도에 같은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도로로 봅니다. 사도는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이죠. 거기에 도로가 나요. 그 사도 같은 경우에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게 이 도로잖아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공매로 올라오거든요. 공매. 압류 같은 거 되고 이랬을 때 공매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도로니까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이라 이걸 내가 사용 수익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 막 위에 도로로 하는데 제가 거기다 집을 질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제약이 엄청 있죠. 그러니까 유찰이 계속되다가 거의 안 팔려요. 예. 안 사가죠. 누가 사가요? 사가서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는데 모르죠. 뭐 나중에 한참 지나서 거기가 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고 뭐 10년, 20년 지나서 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럼 지금 사놨다가 선점을 했다가 나중에 매도를 해서 수익을 창출할 정도로 이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이게 대대로 물려주겠다.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가끔 그런 거를 매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일반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옵니다. 시에서 도로를 개설을 해서 일반 공중에 제공을 한 다음에 그 도로를 사용하게 하는 게 맞는데 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땅에 대해서 내 건데 내 땅인데 거기에 도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 수익을 못하고 그 시에서 이제 국가나 시에서 해야 되는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걸 내 재산까지 피해가 입어야 되냐 뭐 이런 걸 이유로 해서 다퉈요. 예, 많이 다툽니다. 이게 중간에 또 판례가 한번 그 소유권자한테 좀 엄격히 따져야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 가는 게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폭이라고 해서 처음에 그 도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 옆에 집을 짓고
본인이 도로를 개설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러겠죠. 집 지으면서 도로를 개설해야지 제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분필을 해요. 필지를 나눠요. 그러면 여기를 도로로 지목을 바꿔달라고 해요. 내 땅은 맞아요. 내 땅은 맞는데 내가 내 집 짓고 내가 왔다 갔다 하려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 당연히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러겠죠. 뭐 나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 못 가게 막고 이런 게 안 되니까요. 원래 그렇게 하려고 만든 도로도 아니고요. 뭐 맨 마지막 산 끝에 있는 나만 이용하는 도로다 뭐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그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까 일반적인 도로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게 아닌 그냥 이제 주택가 같은데 특히 그런 게 내가 집을 지으면서 내 땅의 일부를 도로로 개설해서 사용 수익할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이제 어필을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처음부터 이 집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땅에 대해서는 사용 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봐요. 그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판례예요. 근데 그렇게 보더라도 이제 약간씩 변경되는 추세가 판례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도로를 소유한 소유자의 권리도 중요하니까 좀 엄격하게 판단을 해봐라. 만약에 처음부터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 그냥 내 땅에서 내 땅에 내 도로를 놓고 사용한 게 아니라 뭐 다른 용도로도 사용했고 중간에 도로가 아니었던 적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뭐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까지 볼 수 있느냐? 소유권을 완전 포기한 거라고 해야 되는데 물권 중에서는 소유권이 가장 강한 권리죠. 예. 어떻게 보면 내 소유잖아요. 내 거는 내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어떤 범죄 행위가 이런 게 되지 않는 이상 그렇게까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호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게 약간 판례가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맞죠. 예. 어떻게 보면 맞는데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제한이 있는 것 자체를 알고서는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는 게 일반적으로 더 맞긴 할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사요. 그걸 유찰은 18번인가 된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2천만 원짜리면 토지 매매가 만약에 처음에 시작이 2천만 원이었어요. 거의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200~300만 원 뭐 이 정도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도 안 사는 거면 당연히 이건 쓸 수 없는 토지니까 안 사겠죠. 근데 그런 거 사서 내가 제한을 받으니까 나한테 돈을 내놔라. 뭐 이런 경우 많습니다. 예. 도로가 그런 식으로도 소송에서 휘말리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토지를 매입하고 뭐 경매를 하던가 하실 때 이게 그런 제한이 있는 토지인지 임장이라고 하죠. 뭐 여러분들도 요즘엔 20대 분들도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니까 임장 같은 데 꼭 가셔가지고 임장을 가셔서 확인을 해본 다음에 요즘엔 뭐 지도가 워낙에 잘 돼 있으니까 다 굳이 안 가도 확인은 가능하시긴 할 텐데 그래도 꼭 확인하시고 보신 게 나아요. 그리고 지적도상 위치랑 다른 경우들도 많습니다. 예. 현황이 좀 달라요. 예.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확인을 꼭 해보신 게 나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뭐 내가 산 토지인데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뭐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이미 취득 수요가 완성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뭐 그런 토지일 수도 있고요. 전부는 아니고 일부겠지만 뭐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확인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생각하시면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이용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걸 마음대로 못 사용하게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교통방해 계속 말씀드리죠. 그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많이 나오죠. 옆집하고 분쟁이 있어가지고 그 분쟁된 지역에 대해서 내 땅이니까 내가 막아놓고 못 사용하게 해야겠다. 이거 되게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좀 조심하시고 얘기를 처음에 이제 얘기를 잘 하시고 해결해 놓으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서로 당연히 내 권리가 있다 이렇게만 주장을 하시면 분쟁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간단하게 풀 것도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어려워지다 보면은 또 누군가는 피해를 봐요. 본인이 아닐 수도 있죠. 상대방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뭐 계속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고 보통 그런 데가 이웃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럼 계속 송사에 휘말려요. 예. 고소나 소송은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뭐 그런 행위를 100은 아니고 한 10밖에 안 했다고 하더라도 하는 것 자체에 문제는 없어요. 고소를 하는 거나 무고죄가 아닌 이상. 소송도 뭐 소송 사기가 아닌 이상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본인이 그걸로 인해서 뭐 시간이나 아니면 금전적인 소비를 한다고 하면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 아파져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 당연히 원만하게 해결을 하셔야 되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나아요. 그런 건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또 진행을 할게요.